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LM입니다. LM은 렉서스 최초의 미니밴이죠. 2019년에 데뷔를 했고요. 현행 모델은 작년에 데뷔한 2세대입니다. 보통 렉서스는 풀체인지 주기가 좀 긴 편인데 LM은 토요타의 일본 내수형 차들처럼 풀체인지 주기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근데 LM은 1세대는 일본에서 판매를 안 했고요. 현행 모델 2세대부터 일본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구형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플랫폼이 바뀌었고요. 파워트레인도 1세대에는 3.5 V6 가솔린이 있었는데 현행 모델은 전부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됩니다. 엔진 라인업은 350H와 500H 두 가지인데 국내에는 500H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트림은 4인승 로얄과 6인승 이그제큐티브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요. 시승차는 4인승 로얄입니다. 가격은 1억 9,6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LC를 제외하면은 렉서스 라인업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죠. LM이 렉서스 브랜드의 최초의 미니밴인데 그래서 기존의 세단 또는 SUV와는 디자인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율 자체는 알파드와 비슷하고요. 여기에 렉서스 고유의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확실한 거는 알파드보다는 일본색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 LM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달리 좀 더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도 판매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스러운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조금 많이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파드에 비하면 전폭이 조금 넓기 때문에 비율적인 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크기도 하지만 알파드는 유난히 전장 대비해서 되게 차가 좁아 보였는데 LM은 그 정도는 아니죠. 렉서스 특유의 스핀들 디자인은 이게 최신 버전인데 보통 그릴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프론트 엔드와 통합된 형태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릴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투구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색깔마다 느낌이 좀 다른데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그릴의 디테일이 차체 색상과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그 하얀색 K8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헤드램프는 트리플 빔이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는 헤드램프 워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M을 앞에서 보면은 프론트 엔드 또는 보니 끝이 꽤 높은 편인데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는 캐릭터 라인도 꽤 높습니다. 이 차의 성격에 맞게 1열보다는 2열 유리의 면적이 더 넓고요. 그리고 보통 미니밴들이 그렇듯이 보닛은 짧게 설정을 했습니다. LM은 알파드보다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큰데 예를 들어서 전장은 알파드 대비 30mm가 길고요. 전폭과 전고도 더 큽니다. 휠 베이스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전폭이 넓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알파드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와이드해 보입니다. 뒷유리 역시도 유리 전체의 면적이 꽤 넓은 편이고요. 요즘에 보면은 SUV들이 리어 와이퍼를 위쪽에 두는 히든 타입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테일램프는 양쪽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 트렁크 하단에는 LM 500H 레터링 하나만 붙습니다. 머플러는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했는데 앞이나 뒤 할 거 없이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지상고가 꽤 낮아 보여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SUV 플러스, 사이즈는 둘드로의 55R 19입니다. 이 타이어와 사이즈는 알파드와 동일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차 크기나 엔진 출력 대비해서는 타이어 폭이 좀 좁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렉서스 LM은 토요타 알파드의 고급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고급 버전이라고 하기에는 실내 내장재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구성은 알파드와 동일한데 그 이외의 디자인 또는 소재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대시보드의 넓이 또는 구성은 알파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차가 옆에서 보면은 보닛이 좀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게 쭉 나가 있는데 이 앞에 공간이 굉장히 광활해서 공간의 낭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알파드처럼 이 차 역시도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넓은 편인데 필러 쪽에 창 있잖아요. 이것도 더 커요. 그래서 앞유리의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넓어서 개방감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렉서스가 실내에서 곡선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차 역시도 실내 전체에 걸쳐서 좀 곡선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특히 A필러와 대시보드 도어 트림 이어지는 부분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안으로 감긴 것 같은 디자인인데 소위 말해서 랩 어라운드 디자인이죠. 그래서 실제보다 실내 폭이 약간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알파드도 내장재가 꽤 좋은 편이었는데 이 차는 렉서스 버전이어서 실내가 더 좋죠. 그래서 최고급 세단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장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LM에는 울트라 스웨이드가 천장과 필러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스웨이드보다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RX 있잖아요. 그거와 울트라 스웨이드 재질은 동일합니다. 모니터는 14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토요타 렉서스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즈 또는 디자인이죠. 이 모니터가 위치 자체가 높아요. 이게 내리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위치 자체가 높아서 눈에는 좀 잘 들어오고요. 안쪽에 있는 메뉴는 다른 토요타 렉서스와 동일합니다.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항상 표시가 되거든요. 아이콘들이. 그래서 물리 버튼은 최소화를 했지만 사용하기는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게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이 내비게이션이
맵 자체 디자인은 좀 올드한데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이 나열이 되는데 여기는 오디오고요. 오디오 음질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확실히 알파드보다 오디오 사양이 좋거든요. 특히 이 4인승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조금 더 많은데, 그래서 실내 전체를 좀 더 꽉 채우는 음량인데, 근데 그 오디오 사양이나 또 이 차 가격을 생각하면은 1열에서의 그런 이 오디오 음질이 아주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화 목록이고요. 여기는 자동차.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그 차 관련 메뉴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멀과 스포츠, 에코가 있는 건 동일한데 리어 컴포트가 따로 있어요. 보통 최고급 기암, 세단들 보면은 2열 시트 승차감 강조하는 모드가 보통 있잖아요. 이 차도 그 리어 컴포트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 스티어링, 에어컨, 브레이크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ADS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ADS의 활성화 여부를 정할 수가 있죠. 운행 정보는 트립 컴퓨터고요. 여기서 도요타와 렉서스 특유의 이 하이브리드 흐름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뒤 토크 배분이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유형 1, 2, 3가 있고요. 타코미터의 경우에도 자동 전환이 있고 또는 타코미터 또는 하이브리드 미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왼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렉서스 보면은 이렇게 360도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 일단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를 둘러보는 그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앵글도 지원이 되죠. 멈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서 코너링 뷰와 그리고 차체 색상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리 버튼은 최소화를 했는데 이 하단에 공조장치 아이콘들이 항상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하고, 지금이 이제 공조장치 화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클라이밋 컨시어지 기능도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나노 E 같은 경우에는 이온 기능이죠. 참고로 이 차도 당연히 통풍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 하단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열면은 말 그대로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은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요. 이 커버를 여는 이 동작 또는 이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심지어 이 우드 처리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진짜 나무의 질감을 좀 잘 살린 그런 처리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격벽 유리 있잖아요. 올리고 내리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를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불이 안 들어와 있을 때는 이렇게 뿌옇게 안 보이게 처리가 되고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죠. 기어 셀렉터는 레버 타입인데 요즘에 도요타 렉서스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이죠. 보통은 이 레버 타입의 경우에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R&D로 변속이 되는데, 도요타 렉서스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젖힌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R&D로 변속이 됩니다. P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키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키에 버튼이 총 5개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 버튼의 크기가 좀 되게 오밀조밀하죠. 요즘에 렉서스는 센터 콘솔 박스가 양쪽으로 열리는 타입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이 차 역시도 이렇게 이쪽으로 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 모드에 그 버튼이 있죠. 또 이렇게 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차가 큰 차답게 센터 콘솔 박스의 그 커버 자체도 큰 편이고요. 이 안쪽에 추가로 HDMI와 USB 단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까지 또는 측면까지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글로우 박스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은 편인데, 이 안쪽에도 방금 센터 콘솔 박스와 동일한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이 됐어요. 열리는 것도 좀 되게 부드럽네요. 오버헤드 콘솔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일단 이 차가 미니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전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트렁크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루프 쉐이드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2열에. 그리고 사이드 쉐이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측면의 블라인드를 여기서 오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차들 보면은
선글라스 수납함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있어요. 여기 안쪽에는 약간 좀 직물 같네요. 운전대는 이 차의 사이즈 대비해서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이 딱 운전대만 보면은 미니밴이 아니라 약간 좀 스포티한 차의 운전대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작고 되게 동그랗습니다. 심지어 림에 적용된 가죽도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좀 쫀쫀하니 괜찮고요. 이게 두 가지의 소재인데 전체적으로는 가죽이지만 이 안쪽에는 이렇게 우드를 적용을 했어요.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어요. 요즘에 도요타 렉서스 차들이 공통적으로 디지털 계기판을 채용을 하는데 약간 좀 어두운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폰트라든가 그런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죠. 미니밴들 보면은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 차 역시도 오버헤드 콘솔에도 있고요. 운전대 옆에도 있어요. LM은 기본적으로 알파드와 같은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1열 타면은 확실히 기사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또 묘하게 알파드보다 좀 더 기사의 느낌이 덜 나긴 하네요. 일단 시트 자체가 보통 이런 성격의 차들은 차는 되게 고급스러워도 1열 시트가 조금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1열 시트가 심지어 좌판 길이도 그렇게 짧지가 않고 소재에서 알파드와 좀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그 가죽이 굉장히 좀 부들부들합니다. 최고급 세단에 주로 쓰이는 부들부들한 그런 가죽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참고로 시트 쿠션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에도 그러니까 주로 손이 닿는, 옷이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1열 유리도 이중접합이 적용이 되는데 이중접합 치고도 좀 되게 두껍습니다. 약간 좀 벤틀리 같아요. 반면에 도어가 되게 큰 것에 비해서 도어 포켓 자체는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LM의 포인트는 2열이죠. 특히 이 4인승 로얄 같은 경우에는 뒤에 2개의 시트만 놓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이 스텝 때문에 뭔가 타고 내리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차의 2열에 2개의 시트만 놓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충분한데 레그룸이라든가 뭐 헤드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독일 고급 세단 있잖아요. 기암들. 그거보다 오히려 이 차의 2열 시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이라든가 발판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지금이 가장 넓게 최대한 펼친 상태인데 이 상태면은 보통 이제 편한 시트 얘기할 때 사우나 자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사우나가 아니라 거의 눕는 자세가 나옵니다. 비행기의 비즈니스처럼. 심지어 이 발판도 사실 요즘에 이렇게 고급 차에 발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들 중에서도 유난히 이 발판이 되게 넓죠. LM은 2열에도 통풍과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마이 오리지널을 누르면은 자세와 함께 공주양치가 같이 실행이 되네요. 2열 콘솔의 구성은 알파드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양쪽에 뭐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또는 48인치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클라이밍 컨시어지. 그러니까 이게 렉서스로는 처음으로 맞춤형 공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이 클라이밍 컨시어지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 오리지널 또는 드림, 릴렉스, 포커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원이 됩니다. 이러면은 공주양치 뿐만 아니라 마사지 기능까지 같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라이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2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 독서등, 조명 이것도 다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쉐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좌측과 양쪽 모드 또는 우측을 그러니까 여기서 전동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2열에서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루프도 마찬가지고요. 좌석도 물리 버튼이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판의 높낮이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진짜 시트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시트가 아닌가, 자동차에 적용된 시트 중에서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릴렉세이션이 따로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신 스트레치와 전신 심플, 상체, 하체를 이렇게 구분해서 또는 심지어 어깨까지 마사지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강도도 여기서 최대 5단계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렉서스 LM의 4인승에서 특징적인 장비가 하나 더 있는데 48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됐어요. 요즘에 점점 자동차의 모니터가 커지고 고급차의 경우에는 2열 모니터도 커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48인치 모니터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이거를 활성화하려면 일단 오디오로 들어간 다음에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비율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제 분할하면 똑같이 나오고 만약에 셋톱박스가 2개면은 양쪽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에 분할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이쪽에는 또 HDMI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1열에서는 오디오 사양 대비해서 그렇게 음질이 인상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 차가 2열 위주의 차다 보니까 이 오디오도 2열이 훨씬 낫네요. 오디오가 그 음질이 훨씬 더 풍성하게 들려요. 참고로 이 48인치 모니터는 터치는 안 되고요. 이렇게 별도의 리모컨으로 조절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렉서스 차들 보면은 버튼들이 좀 오밀조밀하잖아요. 이 차 역시도 여기에 있는 버튼들이 좀 오밀조밀하고 실내 다른 부분에서 특히 요 버튼이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네요. 참고로 이 센터 콘솔의 버튼으로도 이렇게 격벽을 오르고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완전히 흐리게 하면은 진짜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 완성이 되네요. 심지어 이 차는 2열의 센터 콘솔 박스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셋톱박스는 이 안쪽에 있는데 지금은 이 차가 전시차라서 약간 좀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은 상태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깔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1열보다 훨씬 깊어요. 이 차는 전통적인 의미의 썬루프는 없는데 이렇게 양쪽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디펜더와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디자인이나 크기 자체는 알파드와 비슷하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동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화장 거울이 있고요. 거울 각도 조절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스피커가 있네요. 참고로 이 상단에 있는 이거는 카메라가 아니고요. 클라이밋 컨시어지를 위한 그 센서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 액정은 이쪽에도 별도로 따로 있고요. 2열 시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많은데, 일단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이쪽을 열면은 보통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은 비행기 대략 비슷한 느낌의 이런 테이블이 있잖아요. 물론 그거만큼 큰 건 아니지만 진짜 약간 좀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 크기만 보면은 그냥 이코노미 같네요. 비즈니스는 아니고. 근데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좋아요. 자동차에 적용되는 이런 테이블 치고는 이 소재가 좀 되게 두껍기도 하지만 뭔가 묵직해서 여기서 좀 이렇게 고급감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작동도 되게 부드럽고요. 심지어 이 차는 이 측면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 공간 겸 무선 충전 패드죠. 그러니까 2열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양쪽에 하나씩 있죠. 이쪽 측면에 블라인드도 전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오버헤드 콘솔의 이 수납 공간은 알파드와 대략 크기가 비슷한데, 근데 알파드 때도 이게 약간 좀 어떤 용도인지 약간 좀 의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작은 선글라스를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또는 굉장히 좀 작은 잡지 같은 거를 넣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열의 오버헤드 콘솔에도 양쪽 슬라이딩 도어 개폐 버튼이 있고요. 이거는 루프 쉐이드고요. 심지어 2열에는 이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냉장고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굉장히 시원하죠. 사실 이 정도 사양이면은 여기 이제 냉장고가 있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고급차의 냉장고보다도 이게 용량이 훨씬 커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뭔가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닌가, 또는 용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은 딱 요만큼이 남고요. 2열 역시도 이중접합이 적용이 되는데 두꺼운 편인데 1열과 두께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2열에 VIP 시트 큰 사이즈가 두 개가 들어가면은 차가 커도 트렁크 공간이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VIP 시트 큰 거를 두 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트렁크 용량에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도 좀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트렁크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까지도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측면 바닥을 열면은 여기에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예,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EV 모드고요. 따라서 이렇게 시동을 키면은 기본적으로 엔진이 꺼져 있죠. 이렇게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EV 모드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이렇게 정차 중에 정성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하게 전자음파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처럼 이 차 역시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크게 들리는 거겠죠. 시동이 걸렸을 때.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4L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크라운과 동일한데 최고 출력은 368마력입니다. LM은 알파드의 고급 버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전 특성 또는 승차감이 비슷한데 당연히 근데 LM이 더 좋긴 하죠. 1열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가 알파드보다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만큼 1열의 승차감도 좋은 것 같아요.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노말이고요. 시동 껐다 키면 노말이고, 이 노말 상태에서는 푹신합니다. 제가 시트가 쿠션이 푹신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것처럼 1열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사실 기존의 알파드도
1열의 승차감이 푹신푹신해서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뭔가 수치로 얼마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내장재만큼이나 1열의 승차감도 꽤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통 렉서스가 도요타보다 방음이 좀 더 잘 돼 있는데 사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는 좋지만 그러니까 MVH가 예를 들어서 엔진이 가동이 될 때 이질감은 없지만 소리 자체는 조금 큰 편인데 렉서스 LN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음이 엔진 시동이 켜질 때 그런 소리도 좀 더 적어요. 운전 자세, 포지션, 시야 이거는 알파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높은데 근데 막상 시트에 타면은 이 대시보드의 형상 때문에 그런지 되게 껑충하다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시트 포지션 자체는 꽤 높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넓어서 앞쪽에 시야가 굉장히 좀 잘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차와 좀 다르긴 하죠. 왜냐면 앞에 A필러가 이만큼 이렇게 쭉 뻗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쪽창도 또 되게 커서 처음에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근데 의외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쪽에 그 쪽창이 그 시야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해요.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편이고 그리고 이 차가 후방 시야도 뒤에 이 차는 헤드레스트가 워낙 커서 시야를 거의 절반을 가리긴 하는데 후방 시야 자체도 괜찮은 편이고 이 차도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죠.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거울보다 좀 더 화각이 넓고요. 악천 후에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이 차는 전장이 5.1m인데 휠베이스도 3m잖아요. 그래서 휠베이스가 되게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회전 반경이 짧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는 거에서 보통 이게 이 정도 휠베이스와 전장이면 여기를 한 번에 도는 차가 별로 없는데 이 차는 리얼 스티어링이 없으면서도 여기를 한 번에 도네요. 그래서 회전 반경 자체는 전장 대비해서 짧은 편입니다.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이고요. 에코와 스포츠 그리고 리어 컴포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름차들처럼 이렇게 바꾸면은 이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무뎌지고요. 이 차는 무뎌지기도 하지만 뭔가 가속 페달이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LM 같은 경우에는 리어 컴포트, 2열 승차감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리어 컴포트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의 느낌이 에코 모드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인데 1열에서는 리어 컴포트로 바꿔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더 있고요. 알파드와 비교하면은 알파드는 2.5 잘 느끼잖아요. 이 차는 2.4 터보고 추력도 훨씬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할 때도 힘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파드는 전자식 가변 댐핑이 아닌데 이 차는 가변 댐핑도 적용이 돼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특히 안 좋은 노면으로 가면은 승차감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EV 모드가 있는 건데 길진 않지만 전기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요타 그룹의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EV 모드의 가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런 뭐 완성도 이런 거보다는 배터리 때문에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아주 저속에서 EV 모드가 조금 가동이 되긴 하는데 약간만 언덕이거나 또는 속도가 일정 속도 좀 되면은 엔진이 시동이 되죠. 근데 다른 도요타 하이브리드처럼 이 차 역시도 엔진이 켜질 때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LM은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콘크리트 노면을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해도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타이어 자체가 소음이 많지 않은 제품이기도 하지만 방음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1열보다 2열 쪽에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 좀 더 적게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돼요.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에코가 있는데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보통 기름차들이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빨라지고 또는 가변 댐핑의 경우에는 댐핑도 좀 단단해지고 그렇잖아요. 이 차도 딱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대번에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빨라져서 뭔가 출력이 좀 더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엔진 소리도 약간 좀 더 스포티한 근데 확실히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출력이 높다 보니까 그 힘의 여유가 좀 더 느껴지고 결정적으로 동일한 속도에서 킥다운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반응이 한결 빠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차가 크고 무거워서 그런지 알파드보단 좋지만 뭔가 출력 대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뭔가 반응이 되게 빠르다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가변 댐핑, 그러니까 댐핑이 좀 더 단단해지는데 이 차는 스포츠에서도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이런 미니밴은 특히 알파드나 LM이 전폭 대비 전고가 높잖아요. 비율적으로 타이어도 좀 얇은 편이고 출력 대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코너에 진입을 할 때 이게 초반부터 차가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ESC가 있어서 차선 밖으로 벗어나거나 그런 일은 굉장히 적죠.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코너를 돌았고요. 댐핑이 조금 단단해서 그런가 내리막과 오르막에 좀 차이가 있긴 해도 확실히 노멀보다는 코너를 좀 더 잘 도는 것 같아요. 렉서스 LM, 특히 이 4인승 로얄의 경우에는 2열이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주행에서도 1열보다는 2열 위주의 패키징이고, 따라서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1열 승차감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알파드도 그때 1열이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LM은 거기서 좀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당연히 2열의 승차감이 더 좋아야 정상이잖아요. 미니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차 번갈아 타보면은 2열보다는 1열의 승차감이 눈에 띄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1열은 렉서스 특유의 그런 부드럽지만 또 롤 별로 없고, 그래서 포근포근한 그런 승차감이어서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편한데, 운전하면. 근데 2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넓고 사양도 호화스럽고 시트도 커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컴포트한데, 막상 하체에서 올라오는 게 의외로 좀 뭐라 그러죠? 그 충격이 엉덩이 쪽으로 약간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물론 알파드보다는 나아요.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2열이 똑바로 갈 때는 승차감이 괜찮은데, 조금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2열 그 시트가 좀 미끄러워서 그 시트 안에서 몸이 막 움직였거든요. 근데 LM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시트 자체가 훨씬 좋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플래그십의 그 2열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사양이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리어 컴포트로 하면은, 그러니까 2열 쪽의 승차감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로 바꾸면은 확실히 2열 쪽의 댐핑이 조금 더 부드럽긴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좀 더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열이 더 낫지 않나.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미니밴의 구조적인 그런 한계는 이게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2열은 그냥 분위기부터 해서 사양이나 시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실 또 승차감에 시각적인 면도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5 정도가 나오고요, 리터당. 그래서 흔히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차도 출력이 높잖아요. 2.4 터보. 그리고 또 차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15 정도, 16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2.5 자연 흡기보다 좀 더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회전 질감도 좋고. 그러니까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회전 소리를 많이 올리면은 뭔가 질감이 좀 떨어지는데, 이 2.4 터보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렉서스 LM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알파드처럼 LM도 굉장히 좀 개성적인 그런 차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런 미니밴 타입이야 차가 이제 꽤 있지만, 막 이렇게 좀 되게 특징적이고, 사실 이게 또 LM 이 구성으로 보면은 전형적인 일본 내수용 차거든요. 근데 알파드처럼 이 차가 국내에 딱 있으니까 좀 되게 생경한데, 근데 또 알파드만큼은 아니에요. 왜냐면 알파드는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그 일본색이 강한데, 이 LM은 신형이 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가시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4인승 뿐만 아니라 6인승까지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미니밴의 수요야 꾸준히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비싼 미니밴은 이제 수요가 좀 더 제한적이잖아요. 특히 이 4인승 같은 경우에는 의전용으로 알파드처럼, 근데 알파드보다 이게 또 훨씬 비싸니까 더 익스클루시브한 의전용 차로 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알파드와 대략 비슷한 사양으로 비교해보면은 이 차가 대략 한 4천 정도가 비싼데, 사양이 더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과연 4천 정도가 더 비쌀만 한가? 라는 의문이 있긴 하죠. 근데 물론 사양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실내랑 또 주행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굉장히 좋고, 특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자체가 또 굉장히 비싼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득이 되는데, 이 4인승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2억이어서 2억짜리 차 치고는 물론 굉장히 좋은 거 맞는데, 의외로 또 없는 게 또 있고, 예를 들어 4인승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6인승은 있는데. 그리고 같은 구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2억짜리 차 치고는 본인 여는 게 여전히 꼬챙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은 확실히 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나요. 예를 들어서 2열 그 문턱에도 우산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꽂이가 또 따로 있고 뭔가 좀 되게 세심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의 특성상 1열보다 2열 승차감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 차는 1열 타면 기사의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B필러 보면은 이쪽으로 되게 가깝고 그래서 뭔가 약간 기사의 느낌이 나는데 그에 비해서 승차감은 오히려 1열이 더 좋으니까 이 차의 컨셉으로 보면은 약간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로써 렉서스 LM 500h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